안녕하세요. 커머나인입니다.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산화황. 무수화 황산으로도 불리는 이산화황은 황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고 있는 무기화합물입니다. 이렇게 화학 용어로 부르니 더 무시무시하죠. 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기체로 달걀 썩는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입니다. 독성이 강해서 공기 속에 0.003% 이상이 되면 식물이 죽고 0.012% 이상이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산화황은 살균제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와인을 담는 용기를 살균하기 위해 황을 태워 나오는 아황산 가스를 사용한 것이 시작으로 알려져 있고, 고대 로마 시대에는 황 성분이 섞인 양초를 오크통 안에서 태워 오크통을 살균했다고 합니다. 1487년에 이산화황 사용에 대한 공식 기록이 존재하는데, 프로이센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지금도 이산화황은 거의 모든 와인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병입 과정뿐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이산화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황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죠. 우선 와인 양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와인, 빵, 맥주 등에 사용하는 효모인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는 발효 중에 5에서 10ppm 정도의 이산화황을 생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산화황은 원치 않는 미생물의 성장을 방지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등 와인의 변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으깨고 압착하는 첫 단계에서 초산균과 같은 잡균을 제거하고 산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황을 첨가합니다. 특히 병입 전에 이산화황을 사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고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유사한 물질과 결합하여 와인 고유의 아로마를 보호하며 산화를 방지하죠. 내추럴 와인 생산에도 병입 전 이산화황 첨가는 허용하고 있는데요. 병에서의 산화로 인해 와인 풍미가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산화황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달걀 썩는 냄새와 같은 불쾌한 향이 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크류캡을 사용할 경우 코르크를 사용할 때보다 이산화황을 적게 투입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또한 이산화황은 와인의 2차 발효, 즉 젖산 발효를 막는데요. 레드와인은 2차 발효가 거의 필수로 진행되지만 화이트 와인은 자체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2차 발효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1차 발효 후 낮은 온도에서 숙성하거나 이산화황을 넣어 젖산균의 증식을 막는 거죠. 그리고 스위트 와인 양조 시 이산화황은 발효를 중단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위트 화이트 와인에서 특히 이산화황의 농도가 높은 경향이 이러한 이유도 있죠. 레드 와인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이산화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산화에 취약한 화이트 와인과 스위트 와인은 이산화황을 더 많이 첨가하는데, 특히 기부 와인의 경우 균에 감염된 포도에 산화 요소가 더 많아 이산화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산화황은 안토시아닌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색소가 변질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원하는 색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황은 와인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산화황을 과하게 사용하면 와인이 거칠게 느껴지고 과일 풍미를 떨어뜨리며 성냥개비 같은 매캐한 냄새, 심할 경우엔 부패를 시작한 계란 냄새와 같은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보통은 오픈한 후 이러한 냄새는 금방 사라지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산화황이 와인 숙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표적인 숙취 두통 유발 성분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줄여주는 게 이산화황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 티아민과 타닌이 두통을 유발하는 인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황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이산화황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FDA에 따르면 인구의 4%는 일정량의 이산화황에 안면 홍조, 발진, 발열, 부종 등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천식 환자의 5% 이내는 심각한 호흡곤란 등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와인의 미량으로 잔류한 이산화황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망고, 건포도와 같은 말린 과일, 곤약, 조미료,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 일부 가공식품에 더 많은 양의 이산화황이 들어있죠. 이처럼 이산화황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EU 국가의 경우 레드와인은 리터당 150mg, 화이트와 로제와인의 경우 리터당 200mg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스윗 와인 등 일부는 최대 리터당 400mg까지 첨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50ppm 이하의 농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50에서 150ppm 이하로 포함되어 있죠. 식품위생법상 거의 모든 국가에서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산화황 포함 여부를 레이블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0ppm 이상의 와인에 이러한 용어를 명시합니다. 와인에 포함된 이산화황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지만 식품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에 예민한 요즘, 이산화황 역시 줄이려는 노력이 뜨거운 트렌드입니다. 아황산염 없는 와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죠. 다행히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산화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